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젤차, 경유차 퇴출이 이어지며 디젤 차량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신차 중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10% 아래로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디젤차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인지 디젤차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오산대 미래전기 자동차학과의 문학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과는 네. 이미 인사를 나누셨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는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지난주가 또 이제 추석이었는데 추석은 그렇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추석 때 예. 뭐 지방 옛날에는 좀 밀리는 차를 고수로 한번 좀 내려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 저는 이제 뭐 다 서울, 경기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예. 밀리는 차라든지 이런 걸 타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편안하게 연휴가 되면 네. 저는 아주 편안하게 쉬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다행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LPG 차량에 대한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 네. 디젤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뭐 전기차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수소차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친환경차가 대세긴 하지만은 뭐 여전히 경유차 많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디젤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디젤차 판매량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어서 사실 디젤 그러면 일단 힘입니다. 힘이군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엔진에 보면 이제 엔진의 어떤 이 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마력, 예, 마력. 들어보셨고 예. 또 토크 들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가솔린하고 약간 틀리게 토크가 커요. 토크라고 그래서 피스톤 연료가 연소가 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리는 힘이 좋아서 네.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 언덕에 올라갈 때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예. 큰 물건을 싣고 올라갈 때는 피스톤을 세게 밀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디젤차는 토크가 크기 때문에 화물차나 이런 차들은 디젤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연소가 되면서 얘는 점압 블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불꽃을 튀기는 것이 아니고 네. 압축 착화라 그래서 공기를 압축시켜서 열을 발생을 해서 연료를 분사시키고 태우는데 네. 완전히 연소가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매연. 예, 매연. 매연이 옛날 같은 경우는 뒤에서 새카만 매연이 디젤차에서 나오던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요즘 뭐 친환경의 대세기도 하고 그런 매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디젤 경유차의 몰락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대기 관리 권역이 시행이 돼서 1톤 경유 트럭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등록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도 이제 경유차 운행이 금지됐다고 하는데요. 뭐 지난해부터는 이제 뭐 산타페 그리고 제네시스 기종들의 어떤 SUV 차종에서도 경유차를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는다. 네. 이게 사실인가요? 뭐 시점은 약간씩 틀린데 예. 이제 아무래도 경유차가 잘 안 팔리고 하니까 자동차 제작사들이 굳이 만들어서 팔을 일이 없으니까 예. 뭐 작년서부터 일부 디젤차를 만들지 않아서 뭐 2025년도에 가면 아마 없는 차종의 디젤이 장착이 되지 않는 차종들이 좀 있을 거로 보여져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네. 아무튼 RV나 SV에 사실은 디젤차를 사용을 했었을 때는 뭐 기름 연료 값이 좀 가솔린보다 좀 싸서 네. 그런 용도로 사실은 사용을 했었는데 이 디젤이 이 배기가스 아까 배출가스 매연이 많이 배출된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배출이 되긴 되는데 DPF라고 해서 거기서 포집을 해서 걸러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 보이는 거일 뿐이에요. 그렇군요. 실제 연소실을 출발할 때는 까만 매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DPF라고 하는 필터에서 걸러주고 네. 깨끗한 공기 뭐 깨끗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연이 안 보이게 나오니까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배출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디젤이 우리가 뭐 운행하는 자동차에도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중장비에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중장비도 디젤에서 뭐 휘발유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변화가 있나요? 중장비 같은 경우는 디젤에서 가솔린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장비 같은 경우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가솔린을 사용하게 되면 배기량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솔린 못 쓰고 요즘은 중장비도
전기차처럼 그렇군요. 전기차처럼 이제 바뀌는 추세에 있어요. 전기를 이제 동력으로 하는 그렇죠. 중장비들이 나오고 뭐 있군요. 지게차라고 아시죠? 예. 지게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디젤을 사용을 해서 지게차를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 네.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들은 이제 전기차로 가는 추세에 있고 중장비들도 전기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젤차가 사실은 이제 설당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지금 저도 사실 이제 디젤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한 뭐 10년 뒤에 차량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디젤 차로 바꾸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젤이 사실은 우리 사람 제가 이제 늘 디젤은 뭐 어디에 비유라는 사람을 좀 이 구조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 네네. 디젤이 공기를 흡입할 때 그 흡기관도 찌꺼기가 꼬이고요. 예. 또 뒤에도 연소실을 출발해서 배기구로 나갈 때도 찌꺼기가 껴요. 예.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가 디젤차가 유지보수가 가솔린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겨울철에는 또 시동도 잘 안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 착화다 보니까 들어오는 공기가 차가우니까 열이 어느 정도 공기가 뜨거워져야 연소가 일어나는데 네네.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뭐 가열 블록으로 공기도 가열시키기도 합니다만 오래 쓰다 보면 시동성도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디젤이 그 유지보수 하는데 조금 돈이 더 들어간다. DPF도 청소해야 되고 흡기구도 청소해야 되고 우리 보면 음식물이 넘어가면 어디에 모이죠? 위에 모이잖아요. 일단 위에 모이죠.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자동차의 공기를 흡입하고 연소실에 갔다가 배기구로 빠지는 게 이 인체 구조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위에서 잘 소화가 되면 배기구로 나갈 때 장으로 나갈 때도 깨끗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료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쌀을 좀 비유하는데 LPG는 죽, 그다음에 휘발유는 쌀밥, 그다음에 경유는 보리밥. 그러니까 소화하는 게 틀리잖아요. 다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열심히 보리밥을 들고 계시는. 그럼 교수님께서는 쌀밥이신가요? 아니면 저는 쌀밥인데. 그랬더니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해서 말하면 전기차도 안 타보신 분, 저는 전기차 많이 탑니다. 학교에서도 뭐 강의할 때도 전기차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시승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이제 관심이 가는 차종이 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종에도 좀 관심이 가는데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 전기와 경유 엔진만 있는 건가요? 경유가 아니고 가솔린. 휘발유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고전압 배터리하고 엔진이 같이 달려 있어요. 휘발유 엔진이 같이 달려 있어서 배터리의 전기가 소모가 되면 엔진을 돌려서 충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고 충전된 것으로 바퀴를 구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융합해서 또 동시에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엔진도 사용을 해서 뭐 차 굴러가는데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두 개의 에너지원을 같이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고 시점도 굉장히 좀 늦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요즘은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디젤에 대한 어떤 디젤 차량에 대한 장점으로 이제 힘이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생각해 보면 경유와 이 휘발유의 어떤 가격 차이. 그것도 좀 커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디젤이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요즘은 이 휘발유 가격과 경유의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젤 차의 몰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젤차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또 겨울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 필터도 교환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 연료 필터에 물이 들어가면 얼어버리면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연료 필터가 디젤 같은 경우는 좀 커요. 그렇군요. 가솔린에서 아마 연료 필터 가르신 분들은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연료 필터 가른 말을 교환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건데 디젤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연료 필터 교환하세요. 이게 아마 정비소에 가면 늘상 들었던 얘기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저도 이제 연료 필터를
얼마였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제가 지금 한 6만 킬로미터 정도 탔는데 겨울철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6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셨으면 예. 교환을 해주실 타이밍 약간 지나긴 했어요. 제가 지금 뭐 엔진 오일은 네. 주기적으로 교체를 아주 하고 좋은 있고.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미션 오일을 교체를 했는데 네. 지금 미션 오일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죠.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사실 교환은 요즘 이제 제작사에서 무교환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사실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 변속기 안에는 이 클러치 판이라고 그래서 예. 그 자동 변속기 오일이 유압이 생겨서 클러치 판을 붙였다 놨다 하면서 단수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붙을 당시에 슬립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 그 슬립이 생기면 클러치 반의 찌꺼기들이 마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색상을 보면 사실은 그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뻘구죽죽한 예. 그런 색깔에서 흑색으로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예. 그거는 이제 안에 이제 색가루라든지 이런 디스크의 마모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무교환 변속기 오일일지라도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금 뭐랄까요?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좀 바보 같았던 게 네.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미션 오일을 교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환 주기를 그러니까 사후에 찾아본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어떤 영상에서는 미션 오일을 뭐 8만 킬로미터 정도 네, 주행한 네, 네. 다음에 교환을 해야 된다. 그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아니 나는 지금 한 5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탔는데 이거 너무 빨리 교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아까 6만 킬로 교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사실 이 엔진 오일도 그렇고 네. 변속기 오일도 사실은 빨리 교환해 주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차가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일찍 갈았다고 그래서 이거 괜히 갈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엔진 오일이나 이 오일 종류들은 예. 사실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네. 사실 자주 갈아주는 게 좋아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요, 비싸죠. 교수님. 비싸죠. 제가 엔진 오일 정도로 생각하고 갔다가 아니죠. 미션 오일은 너무 비싸. 비싸죠. 걔는 이제 엔진 오일은 드레인 플러그를 빼고 그냥 내리고 잠그고 넣으면 되잖아요. 네. 필터 갈고 에어 필터 갈고 얘는 장비로 다 갈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장비로 빼고 또 새 오일 집어넣고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차마다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7리터, 8리터 예. 정도가 데려가고 이제 공인비가 이제 좀 데려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 비싸죠. 엔진 오일보다는.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돈은 그렇습니다. 나갔지만 네. 변속기가 일단 좋아졌잖아요. 컨디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요. 일찍 갈았으니까 아주 자동차도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완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만 정도 됐는데 예, 저도 예. 이제 교환할 시기는 약간 지나긴 했습니다만 예.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교환을 할 건데 예. 요즘 변속기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한 8만 한 10만 정도의 교환을 해주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내 차를 더 소중히 하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한 8만 킬로미터 그렇죠. 정도 됐을 때 네네네. 미션 오일을 교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비가 좋은 디젤 차를 사랑합니다. 한 달 뒤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네요. 에이, 디젤차 요즘 누가 산다 그래? 예전에야 연비도 좋고 경유가 싸니까 많이들 탔지. 지금은 오래되면 운행도 못하게 하고 환경에도 안 좋고. 에이, 나는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요. 디젤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등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등 이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메리트가 없다는 등 이렇게 디젤차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셔서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디젤차 지금 사도 좋을지, 산다면 앞으로 10년은 탈 수 있을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디젤 차량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젤차가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승용차나 SUV, RV 중에 좀 더 오프로드를 타신다든지 예.
조금 좀 이 파워를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일반 승용차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답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예. 어차피 화물차들은 나오는 게 가솔린이나 LPG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디젤차를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승용차나 SUV 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네. 전기차나 네. 전기차가 약간 불안하시다 하시면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연기를 또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 욕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아유 뭘 나한테 연기를 시키고 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는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저 이거 만족 못합니다. 이거 다음에는 게다가 또 만족도 못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또 네.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네. 그때는 좀 더 이제 대사를 길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네, 다시 디젤차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디젤차를 이제 관리나 운행을 할 때 이제 다른 이제 그 엔진에 비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가 좀 가솔린이나 이런 차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도 많이 들고 예. 점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중에 예. 이제 겨울이 돌아오면 네. 연료 필터 한번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6만 7만 정도 되면 그 흡기관 청소라고 있어요. 흡기관 청소. 흡기관. 예. 그리고 그 DPF 청소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주 한참 이슈가 됐었죠. 요소수. 예, 요소수. 요소수도 이 관리해줘야 되는 부위에 이게 이 요소수가 이제 그 배기구 쪽에 예. 요소수를 분사를 하는데 예. 이 분사해주는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경고등이 뜨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예. 그래서 경유는 관리 포인트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한 6만 8만 됐는데 한 번도 흡기관 청소를 안 했다든지 예. DPF를 점검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을 꼭 좀 해주십사. 그리고 겨울철 돌아올 때 연료 필터에 예. 그 교환을 좀 오래됐다. 뭐 5만 6만 넘어갔다 그러면 한번 좀 꼭 좀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디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압축압력이 높아서 예. 크랭킹이라도 우리가 시동 걸 때는 끼니끼니 되잖아요. 네네. 그게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가 저하돼 있으면 겨울철에 또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배터리도 한번 꼭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요소수를 말씀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요소수로 대란이 한번 일어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디젤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소수 문제는 뭔가 좀 엄청 큰 차량 뭐 몇 톤 트럭이라든지 네네. 그런 차량들에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실 요소수를 걱정해 본 적은 없었는데 네네네. 이 디젤차는 그럼 요소수를 꼭 넣어야 하는 건가요?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요소수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예. 이게 이제 배기가스 규제가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기가스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수 들어가고 DPF 들어가고 그다음에 EGR 들어가고 EGR 밸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많이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소수 같은 경우도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예열을 해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에 물론 이제 계기판에 엔진이 아직 차갑다라는 그 표시등이 그렇죠. 뜨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제가 그걸 무시를 하고 그냥 바로 시동 거시죠?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예열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클까요, 교수님? 사실은 이제 겨울 그 온도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 온도가 굉장히 춥다. 네네. 그러시면 예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 예열을 안 하고 바로 시동을 거시면 네. 크랭킹 시간이 길어. 시동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열을 하고 나면 끼링끼링 하고 시동이 걸린다 치면 네. 예열을 안 하고 하면 끼링끼링 이렇게 훨씬 그럼 오래 걸리는 오래 거군요. 걸려요. 예. 그래서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겨울철에는 뭐 추우면 예열을 하고 뭐 약간 덜 추면 안 하고가 아니고 겨울철 약간 뭐 영하로 떨어졌다 싶으면 예. 예열을 하고 뭐 급하지 않더라도 급하시더라도 급하더라도. 그래서 예. 예열을 하시고 시동 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항상 이제 겨울철에도 그냥 바로 시동 걸고 그냥 바로 출발하고 네, 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예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좀 간단합니다. 다음 중 디젤 차량의 연료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물, 2번 가스, 3번 경유. 오늘 퀴즈는 좀 많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교수님께서 좀 힌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분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걸까요? 과소평가하시는. 아하. 아니 물, 예. 물로 가는 차 있잖아요. 물로 가는 차가 있나요? 네. 어떤 차죠? 아니 뭐 그냥 연구용으로. 연구용으로. 쌍용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가스. 예. 뭐 가스 많잖아요. 많죠. 뭐 프로판 가스도 있고, 예. 뭐 LPG 가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부탄 가스도 있고, 네. 경유. 예. 경유? 경유. 예. 요거 약간 힘드는데 경유? 예. 이거 힌트 드리기가. 예. 이거 너무 애매한데 이거. 아무튼 청취자분들이 아마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예, 잘 캐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디젤 차량의 연료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가스, 3번 경유. 교수님께서 지금 네. 너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좀 과소평가한다, 좀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이 보기들은 교수님께서 직접 내주셨습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 직접 내주셨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오늘 이 퀴즈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으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영업용 포털을 하고 있는 신현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천에 계시는 우리 또 신 네네. 선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19년식 영업용 2만 킬로 뛴 차인데요. 네. 언제부턴가, 운행을 하면은 정상인데, 시동을 바로 건다든가 정지해 있을 때 조금 차가 옛날같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떨림 현상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현상인지 카센터에 들려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 인젝터의 문제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DPF 그거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저 문학훈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달릴 때는 정상인데 이제 예.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어서 이제 정차했을 때는 우리가 공회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떨리는 거는 각 실린더별로 인젝터라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료가 그 실린더 내로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는데 각 네. 기통 간의 분사량이 똑같은 상태로 분사가 돼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지금 22만 킬로를 주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인젝터 클리닝이나 아니면 뭐 이 분해를 해서 점검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떨림은 뭐 DPF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아마 DPF 경고등은 지금 안 뜨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스캐너라고 그래서 진단 장비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DPF 앞단의 압력과 뒷단의 압력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 차이가 너무 많다 그러면 DPF 청소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아마 큰 문제 없이 다닌다고 하다 보면 DPF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떨림 현상이 있는 거는 인젝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카센터 가니까 인젝터 네. 교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 상태로 다녀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인젝터를 그렇습니다. 뭐 떨림 현상이 있고 출력이 떨어지거나 혹시라도 뭐 가속 페달이 잘 안 밟힌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떨린다든지 하게 되면 뭐 한번 수리를 그때 가셔도 지금 떨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심하게 떨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타시고 좀 심하게 떨릴 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선생님? 아이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교통방송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뭐 도움을 많이 하는데 교통방송이 참 걱정입니다. 아유, 이게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도 걱정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그리고 또 예, 저희 예.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3007님이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워낙 또 이렇게 자상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상담 받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다음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1님이 나도 경유차 13년 타고 있는데요. 너무 불편해요. 겨울에는 시동 때문에 겨울만 되면 고생해서 이번에 가솔린으로 바꾸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그 휘발유 차로 바꾸면은 겨울에 좀 더 편할까요, 교수님? 일단 시동이 간단하잖아요. 시동이 간단해서. 시동이 쉽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솔린이나 LPG 같은 경우는 점압 블럭에서 불을 네. 연료가 있는 상태 튀기게 되면 불이 일단 불꽃이 발생이 돼서 연료가 분사되면서 피스톤을 밀어야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디젤은 연소하는 방법이 압축 착화에 공기를 압축해서 착화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공기가 차가우니까 시동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분도 13년 타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솔린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전화 상담 계속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들의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해 주시니까요. 많은 의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샵 0951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TBS 앱으로 보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앱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문자 상담만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88님이 교수님 매연이 문제라면 디젤 승용차에는 이 친환경 바이오 디젤유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친환경 바이오 디젤이 있나요? 사실 이제 옛날에 여기 연구용어로 많이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바이오 디젤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예, 우리가 예. 이제 폐식용유 예. 폐식용유를 걸러서 바이오 디젤로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뭐 공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바이오 디젤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상용화 시키지는 않았는데 예. 아무튼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또 그러면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게 되면 디젤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에너지 열량보다 바이오 디젤이 또 열량이 낮다 보면 네. 뭐 또 디젤로서의 어떤 힘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다방면으로 좀 봐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환경 오염 문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바이오 디젤의 어떤 상용화까지는 지금 가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환경 바이오 디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말씀해주신 대로 당연히 환경에는 더 도움이 되겠으나 그렇죠. 디젤의 기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부족하면은 토크라든지, 네. 예, 사실 그러면은 이 친환경 디젤을 사용하는 이유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장점은 좀 살리면서 네, 환경도 네. 생각할 수 있는 디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95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형 차량 그리고 중형 차량에는 꼭 요소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나 차량이나 똑같이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의견이죠. 예, 맞습니다. 사람하고 자동차가 다 관리하는 포인트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운동하시고 하잖아요. 네. 이 차 같은 경우도 관리를 사실 일 점검 있고 월간 점검 있고 연간 점검 이렇게 어떤 분 제가 한번 보니까 너무 주행거리도 오래 탔는데 아무 문제 없이 타신 분을 제가 봤어요. 사연을. 예. 그래서 사실은 관리를 잘해주면 차도 오래 아무 문제 없이 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네, 좋습니다. 바로 또 다음 전화가 와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이름은 안 밝힐게요. 네, 네. 네, 영등포에 네네. 사시는 우리 또 애청자님께서 네.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이유로 전화를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차량이 RV 디젤 한 20만 1000km 정도 뛰었어요. 네. 10년 됐고요. 근데 최근에 며칠 전부터 주행 중에 RPM이 한 2000 정도 하고 키로가 한 60에서 80 넘어갈 때 예. 드르륵 하는 느낌이 이제 악셀에서 전달이 되거든요. 부드럽지가 않았군요. 네. 그 순간에 한 드르륵 한 1, 2초 정도 하다가 또 정상 주행이 돼서 예. 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악셀 페달을 이렇게 20에서 60km 가만히 밟고 있었던 상태인가요? 아니면 밟았다 뛰었을 때 나나요? 아니요. 쭉 밟고 있다가 60에서 드르륵, 80으로 싹 예. 올라갔을 때 드르륵 소리가 네. 나신다는 거잖아요. 예, 드르륵 해서 악셀에서 또 발을 잠깐 뗐다가 밟으면 또 괜찮고 뭐 지속적으로 나는 건 아니고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계속 그렇더라고요. 80km가 넘어가시면 아마 주변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데 혹시라도 네. 앞에 이 팬벨트나 베어링 쪽은 언제 뭐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확인은 안 해봤고요. 교환은 안 하셨고요. 최근에 엔진 오일 가느라고 네. 서비스센터에서 봐주긴 했어요. 그랬더니 뭐 문제는 없다고 없으시대요? 네네. 그러시면 뭐 드르륵 나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부위는 없는데 혹시라도 뭐 사고 나서 뭐 수리한 뭐 펜다라든지 뭐 이런 본넷이라든지 이런 거 수리한 적은 없으시죠? 한 1년 전에 펜다 쪽 네. 그리고 그쪽을 좀 수리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교환을 했는데 뭐 1년 동안 이상 없었는데 없었죠? 최근에 그래가지고 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엔진을 잡아주고 있는 우리가 뭐 일명 미미라고 얘기하는 브라켓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고무가 그 엔진하고 변속기를 잡아주는 게 보통 좌우 상하에서 한 4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고무가 찢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업소에 가셔가지고 엔진을 이렇게 가속하면서 한번 좀 봐달라고 하세요. 이 미미라고 하는 부위가 브라켓이 이제 그 고무가 손상이 됐을 수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 듯 보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좀 꼭 도움이 한번 되셨을까요?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애청자님께서는 저희 슬기로운 서울 생활 평소에도 많이 듣고 계신가요? 가끔 이 시간에 외근 나올 때 항상 네. 요 방송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네. 또 딱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저희가 상담해 네.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자상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그런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8047님이 안녕하세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운행을 2000km 정도 타고 교환한 지가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킬로미터 수에 상관없이 오일을 교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라는 질문이네요. 뭐 2년 정도 2000km 탔더라도 네. 뭐 2년 정도 지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엔진 오일이라는 게 화학 성분이 이제 주변에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서 예. 뭐 변질이 생길 수는 있는데 뭐 교환 주행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2년 정도 되셨으면 한번 교환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굳이 그렇게 뭐 교환해 주실 필요는 주행 거리가 적다면 굳이 교환해 주실 필요는 좀 없어 보여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한 5,000km 정도 됐을 때 교환해 주시잖아요. 예, 교환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아직 그렇게 운행을 너무 뭐 길게 하진 않으셨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네네. 하셔도 된다는 네.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241님이 1년 된 현대 포터 차량인데요. 얼마 전부터 에어컨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받아봐도 그냥 괜찮다고만 하는데 이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아니 여름을 어떻게 나셨을지 그러게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아니 1년 정도면 거의 새 차나 다름없지 않나요? 교수님? 그렇죠. 새 차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에어컨이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예. 일단 냉각수가 일단 잘 있는지 냉각수. 충분하게 있는지 그다음에 냉각 팬이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는지 예.
그리고 냉매가 정상적으로 잘 익고 누출이 되지 않는지 예. 이걸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1년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냉각수라든지 이 냉각 팬이라든지 한번 요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예. 냉매도 이제 압력 게이지로 이렇게 걸어 보면 저압과 고압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정비하시는 분들이 고압하고 저압의 정상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동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압력이 유지가 되면 냉매 나이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냉각수나 아니면 냉각 팬이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는지 네. 한번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 문자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네. 이 공업소에서 그냥 괜찮다고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고장 났는데. 이게 분명히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괜찮다고 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3200님이 자동차 회사에서는 서비스 기간에는 엔진오일 정품으로 교환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카센터에서 정품 엔진오일 오일로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품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이제 이런 질문 저도 엄청 받고 아주 예. 오랫동안 받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은 서비스 기간, 워런티 기간 내에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예. 정품을 넣어야 쓰지 되는데 않았냐? 그러니까 그래서 고장 났다 그래서 워런티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책임을 이 그렇- 운전자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워런티 기간, 서비스 기간 내에 있을 때는 뭐 요즘은 이제 뭐 어떤 차들은 뭐 티켓도 오일 티켓도 주고 하니까 예. 뭐 가능한 한 그냥 센터에 가서 네, 정품으로 교환을 해주시는 게 네. 나중에 우린 갈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네네. 뭐 그냥 그렇게 갈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정품이다 아니다의 오일의 차이는 네.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네. 정품을 네. 사용하라는 네.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 3969님이 퀴즈 정답은 3번 경유입니다. 제 화물차에 1번 물 그리고 2번 가스 넣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뭐 경유차에 뭐 경유가 아닌 휘발유만 넣어도 당연히 큰일 납니다. 아유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9069님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 상식을 배우는 방송, 정말 알찬 방송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교수님하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요?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요. 너무 짧은데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상품에 당첨되신 세 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상담 문자가 지금 폭주 이런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당첨되신 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7님 그리고 9411님 마지막으로 6477님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답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점도 저희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제 1시간 방송하셨는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이끌어 주셔서 무사히 마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상담을 너무 감사합니다.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 남겨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준이었습니다.